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오늘 5월 15일, 원래 5월 16일 날 5.16에 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5.16에는 제가 쉬지를 못해서 하루 땡겨서 5월 15일 날 박정희 대통령 구미 생가터에 왔어요. 그래서 구미 생가터에서 생생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알리고 박정희 대통령 의문점도 알리고 그러면서 정확한 풍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려고 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라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 때 학교 선생님도 했었고 실제적으로 일본 헌병대에서 친일 행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937년 3월에서 1940년 4월까지 3년간 문경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셨고, 그런데 문경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임하셨을 때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여러 증거가 나오거든요. 어떤 증거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서는 일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만은 태극기를 교육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글을 교육했어요. 일본 교육에 의배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실제 그 제자들이 실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태극기하고 우리나라 말은 꼭 알고 있어라. 왜? 나중에 대한민국이 해방될 때 우리 태극기를 알아야 되고 우리 말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학교 방침에 의해서 친일 행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오히려 대한민국 태극기를 학생에게 교육하였고 대한민국 한글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였어요. 그러면 어떤 면으로서는 친일 행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만주에서 헌병대에 계셨거든요. 1940년 4월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 신진 군관학교를 입교했어요. 그 다음에 1945년 7월 일본 제국 육군 만주군 중위로 계셨고 그 5년 3개월간 만주에서 일본 헌병대로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강복을 맞이해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저 박정희 대통령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요?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역사를 통해서 그를 평가를 해줘야 돼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그분의 업적을 여러 민주단체나 이런 데서 박정희 대통령 친일 행각에 대해서 이용하고 물어뜯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낱낱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터에서 친일 행각했던 것까지도 낱낱이 밝히게 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민주진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에서 독립군을 잡고 독립군을 학살했다라고 이렇게 개뻥을 치고 있었어요. 이 민주진영에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김자진 장군이 청살리 전투가 1920년 10월부터 26일 6일간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서 일본을 아예 다 작살내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은 김자진 장군 청살리 전투에서 대패를 해요. 이때 일본은 청살리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일본은 청살리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그게 1920년 10월 9일서부터 11월 5일까지 거의 27일간 만주에 있는 동간도하고 서간도에 있는 일대의 조선인을 완전히 학살을 해요. 이때 일본 기록에는 학살된 인원이 3,469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선에서 그때 독립군들이 조사했던 내용에서 보면 한 1만 명 정도를 학살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학살 당한 호수가 거의 2,500호 정도가 학살을 당해요. 그리고 민가 30여 개소 학교가 불에 타 만주간도 학살을 병신참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 그때는 인구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500가구 곱하기 못해도 6인을 따지면
그 학살된 인원이 나오게 돼요. 그때는 아기를 많이 낳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6인을 따져주는 게 정확해요. 이게 역사에서 약간 오류적인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약간 보완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창씨개명 친일을 했다고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는데요. 예. 친일파 대통령이 또 있나요? 예, 박정희 대통령은 창씨개명을 했어요. 그 당시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79.3%가 창씨개명을 했어요. 현재 2022년 대한민국 국민은 다 친일파예요. 그리고 이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창씨개명을 했다 해서 박정희 대통령 창씨개명이 다카키 마사오예요. 그러면 다카키 마사오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아주 얄팍하고 지저분한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왜? 박정희 대통령은 앞에서 창씨개명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가 친일파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들은 나는 창씨개명 안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친일파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죠? 6.25 학생성물사 어려울 때 다 오픈해버리는 거. 왜? 내가 당할 거 알면서도 다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대통령 중에 보면 최규하가 우메하라 K 이치예요. 그 다음에 김영삼이가 가네무라 교우예요. 창씨에 개명을 했고 이때 당시 앞잡이를 어떻게 보냐면 김영삼 아버지가 일제 때 멸치 사업을 거제도에서 이빠이 했어요. 이빠이는 일본말 아니고 백제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빠이 해갖고 그때 당시는 일본 앞잡이가 안 되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김영삼 아버지는 거제도에서 멸치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고 김영삼이는 보릿고개가 없었어요. 그 자체가 기억을 못해요. 김영삼이는. 그런 자가 가네무라 교우가 박정희 대통령 창씨개명 했다고 했을 때 바로 나는 안 나오겠지 하고 뒷짐을 졌던 자예요. 얼마나 쪽팔려요. 애기들한테 미안해요.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김대중 도요타 다이즈, 이게 김대중 창씨개명이에요. 도요타 다이즈. 제가 왜 김대중이를 계속해서 도요타 다이즈라고 하냐면 다이즈라고 하냐면 김대중이 주변에 있었던 민주진영 사람들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매도하고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확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대중이를 더 까야 돼요. 김대중이 같은 경우 보면 고등학교 때 친일행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영국부였어요. 영국부야 때 헌병대 옷을 입고 아예 개지랄을 했어요. 쉬운 얘기로.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상선에서 중역 간부를 해요. 그 당시 친일파가 아니고서는 중역 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봤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사람네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 하는데 실제 이런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79.3%가 다 창씨개명을 했어요. 이때 창씨개명이 안 된 나머지는 거지왕 김춘삼 씨처럼 무호적자, 호적이 없는 거지들이 창씨개명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왜? 그건 호적을 중심으로 창씨개명을 하는 거지 호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창씨개명을 해요. 또한 독립군 후손 중에 일부 독립군들이 대다수가 다 친일로 다 들어간 거 아시죠?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불과 70%가 독립유공자들이 다 창씨개명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다 친일 행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 아들들도 친일 속에서 살았고 그 아버지 안중근 의사가 저격했던 것을 사과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친일파를 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친일 행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79.3%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친일 행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재평가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친일에 얽매일 것인가 앞으로 새로 도약을 해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요. 나라를 살린 친일파. 예를 들면
아셔야 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곧 6.25가 오는데 6.25 때 전방에서 1차 지켰던 장교들, 군인들이 다 친일파였던 거 아세요? 친일 장교였던 거 아세요? 그들이 북한 빨갱이를 막고자 다 전멸했어요. 다 죽었고 전방에서. 왜? 그때는 친일 행각을 했던 군인들이 다 국군에 자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초기 국군 모태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살린 친일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6.25 때 6.25 전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다음에 산업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2022년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배부르게 만들었던 대한민국을 살린 대통령이에요. 백선엽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낙동강 전선에서 그때 당시 미군이 우리나라를 의심을 했어요. 왜 그렇게 빨리 북한한테 밀렸느냐 이거죠. 그래 미군은 대한민국 군인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때 낙동강 전선에서 백선엽 장군이 우리는 후퇴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북한이 하도 화력이 좋아서.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밀고 나갔고 그 전선을 지켰어요. 화력이 엄청나게 북한보다도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그 전선을 지켰어요. 그때 미국이 됐다라고 하고서 낙동강 전선을 완전히 지키고 메가더 장군 인해 전술로 인해서 우리는 북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백선엽 장군도 친일 행각을 했지만 그 또한 대한민국을 살린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친일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스스로가 죽였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나라를 살린 친일파, 나라를 죽인 친일파를 논해야 돼요. 그리고 뒷구녕으로 그동안 숨었던 김영삼, 가네무라 교우, 그 다음에 뒷구녕으로 숨었던 김대중, 토요타 다이즈에게 땅속에 있지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쪽팔린 짓 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하세요. 왜 박정희는 친일파라고 그렇게 해놓고 왜 니들 친일 행각은 왜 밝히지 않지요? 그리고 민주진영에게 말해드릴게요. 시민단체한테도 말할게요. 제발 좀 부탁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친일 행각을 했으면 박정희를 친일하기 이전에 먼저 김영삼, 가네무라 교우를 먼저 논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대중, 토요타 다이즈를 먼저 논해주세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항시 모든 건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는 나라를 살린 적 없고 나라를 죽여버렸어요. IMF를 막게 했고 신용카드를 남발해서 신용불량자를 엄청 만드는 자들이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